근데 그니까 800에서 300으로 그러면 반 이상을 그냥 확 줄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.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차를 없앤다? 이 말이 안 되지.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는데,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안 친다. 내가 지금 골프 거의 핸디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, 적어도 골프 핸디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다. 뭐 이런 식의 온갖 그 상황이 얽매여 버리잖아. 더 심각한 거는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요. 자식들이. 그리고 뭐 아버지, 엄마가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줘야 직장에 갔을 때도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. 근데 이제 부부가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면은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잖아. 문제는 이제 아내가 안 바뀔 수도 있고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고 이제 아내는 바뀌고 싶은데 남편이 안 바뀔 수도 있고.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. 비슷하게. 막걸리 맛있네요. 한진해운이 처음 회사였던 거죠?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직장만 다니신 거예요?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그 오랜드 스타라는 물류 회사에 제가 이제 그때 그 프로젝트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조인트 벤처 설립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프로젝트 팀에 이제 합류를 했죠. 그러니까 1년 2개월 하다가 그 외국적 순사가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그 한진해운만 어려운 게 온 순사들이 다 힘든 시기였거든요. 더 이상 그걸 추진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무상이 되어버렸죠. 저는 그때 이후로는 그냥 아예 그 물류 쪽에 발을 빼는 게 좋겠다. 그럼 있으면 또 그 후배들한테 막 또 연락해가지고 또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. 그래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이 돼야 그게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한진해운 들어가셔서 거기 87년도에 들어가가지고 2014년 1월부로 이제 그만뒀죠.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? 27년? 법인장님으로 해외 나가신 건 스페인이 처음이셨나요? 법인적으로 그 해외 나간 스페인이 처음이죠. 스페인 나갔다가. 발렌시아에 네. 그 한진해운 그때 배가 들어갈 때니까.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네. 강남에 영업소가 있었거든요. 네네. 영업소장으로 이제 강남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도에 네덜란드 이제 발령이 났죠.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인터뷰할 때 택배 쪽 일을 그게 이제 하신다고.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낮추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러고 또 제가 이제 그 학부 과정에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4년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시기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그 대학교들이 인기가 있었거든요. 그것도 제가 이제 원하는 그 동양 철학 쪽은 원광대 말고는 다른 데는 특별히 뭐 응시할 만한 데 별로 없더라고요. 이제 보통은 뭐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시고 뭐 법인장님도 하시고 이러면은 뭐 돈도 많이 모아놓고 뭐 이래서 이제 그 나와서 택배 일 하시고 동양 철학 공부하고 하는 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우리 처음에 사원으로 갔다가 대리, 그 다음에 가장, 옛날에는 가장 대우도 있고 그랬잖아요. 차장. 임원도 막 그 이사 보호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뭐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네. 물론 진급할 때마다 이제 임금 격차는 분명히 생기죠. 그러면 임금 격차만큼 한 석 달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정이 돼버려요. 사원에서 대리되면은 처음에는 막 돈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한 석 달 지나고 나면 그 돈 없으면 이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돼버린다고. 그럼 또 대리에서 가장 올라오면 또 가장 월급이 대리보다 많지만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씀씀이가 그게 맞춰가지고 계속 증가해버리는 거예요. 소비 습관이. 그건 당연하죠. 그 다음에 차도 대리 때 자기가 몰던 차하고 부장 달았을 때 몰던 차하고 분명히 달라지거든요. 차 수준이 벌써 달라져 버린다고. 그 나중에 이제 임원되고 하면 씀씀이가 뭐 되게 커져버리죠. 근데 퇴직했을 때 그 씀씀이를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? 그러면 임원 하셨을 때 그때 한 달 생활비 씀씀이 제일 많을 때가 한 어느 정도였어요? 그때? 저는 저 집에 부친, 모친 계속 생활비를 그 대주는 그 전행적인 대비분 일세대거든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 부모 부양을 하셔야 돼요. 부모들은 네.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개념이
지금이야 뭐 이제 어느 거는 정착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87년, 8년, 9년, 뭐 2000년대 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. 뭐 지금 모친 좀 살아 계신데 지금도 제가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든요. 생활비 정도는 보내줘야 모친이 이제 좀 그 나름대로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. 안 그러면은 되게 그 힘들다고. 물론 저 세대들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. 알아서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. 베이비 부모 1세대들이 대부분 특징이죠. 베이비 부모 2세대까지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칠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최고 많이 쓸 때 그 뭐 부모님 용돈 드리시고 할 때 그때 뭐 한 제가 이제 부모님 용돈 그때 한 50만 원 큰 정도를 돈이네. 그때 계속 드리고 지금은 저 이제 퇴직하고 네. 모친 혼자 계시니까 30만 원 정도 달달이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뗀다든지 그러면 또 한 20만 원 더 보태가지고 살짝 또 마누라 모르게 보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 생일 때 아니면 또 뭐 뒤에 뭐 행사 있을 때 그 좀 보태드리고 그런 거죠. 그게 대체로 그 베이비 부모 1세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살고 있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자식들한테는 니는 내한테 돈 안 줘도 된다. 그 세대를 끊어주는 거죠. 베이비 부모 세대.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? 자녀분한테? 그렇죠. 그 대신에 이제 큰애가 장가 갈 때, 그 작은애도 이제 독립하고 할 때 큰 돈을 이제 안 보태준다는 조건 하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저는 뭐 그런 지원 없이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한 거니까. 물론 이제 장가 갈 때 뭐 한 조금 약간 보태주는 건 있어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강남에서 막 집을 한 채 사는데 한 반 가까이 보탠다든지 3분의 1 가까이 보태고 그러지는 못하죠.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직장 다닐 때보다야 지금 생활비가 이제 많이 거의 이제 경선 전략 모드로 네. 돌아서기 위해서 제가 차를 운행 안 하고 왜냐면 차를 뭐 아파트에 세워놓고 한 달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그 세워놓는 거는 일종의 이제 낭비라고 저는 봤으니까. 이거 뭐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막힘 없이 잘, 그리고 심지어 모친 지방에 계실 때 뭐 고속버스 타고 가도 뭐 아주 편하게 가죠. 제가 운전 안 하고 그냥 바로 타고 갈 수 있으니까. 그런 걸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편하죠.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바로 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 살다가 갑자기 남부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 그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이상하죠. 지금은 그러면 그 아내분하고 두 분이 사실 상황이고 아파트 네. 여기서 살고 애들 밑에 돈 들어갈 거는 뭐 없으니까.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쓰시나요? 저는 한 250이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마누라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300만 원은 최소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만약에 이제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좀 비싼 여행을 다닌다 하면은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죠. 한 400 이상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저는 뭐 300 안에서 이제 그 생활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꿨으니까. 그럼 300만 원 안에 이제 그 건강보험료 또 내시는 거고. 네, 기본하고 뭐 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, 뭐 전화, 통신비, 뭐 당연하죠. 다 포함해서. 그게 다 포함된 거죠. 부부 합산해서 네. 300이요? 서울에서? 300. 그 대신에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집 밑에 들어갈 돈이 거의 없잖아요. 서울에서는 집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끼고 있다든지 그래 하면 300 가지고는 안 되고. 그 직장 다니실 때 이제 법인장님 하시고 할 때는 이거보다 2배, 3배는 쓰셨을 거 아니에요, 막.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 네. 씀씀이가 비교가 안 되죠. 그때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임원 달았을 때 거의 한 1,000만 원에서 1,000만 원 조금 넘게 이제 급여가 나오잖아요, 그죠? 그럼 그 범위 안에서 뭐 세금 내고 뭐 하더라도 한 800 정도는 그 생활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애들 밑에 들어가고 뭐 다 해가지고. 그럼 근데 그니까 800에서 300으로 그러면 반 이상을 그냥 확 줄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이게 300 가지고 그 부부가 뭐 건전하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와이프하고 저하고의 결론이었거든요. 그럼 300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00 정도는 가능한 결론이 나왔죠. 우리가 이제 전략을 하면은. 그런데 만약에 500
600에서 700 가까이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제가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못 하는 거죠.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와,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? 막,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네. 택배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. 그게 그 제가 이제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니까 그 텀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럼 그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그 텀을 한 170 정도, 150 정도 갭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나올 때 하고 안 나오기 전하고의 그 갭이 저는 계산해보니까 한 150 정도 갭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학부 과정도 다니고 싶고 그 동양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학부 과정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길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그 말이 뭐 충분히 와닿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학부 과정으로 이제 결정을 했죠. 4년 학부 과정. 한 번 더 이제 대학교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주갱 야독 모드로 돌려야 된다는 건 항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공부만 하고 뭐 일을 안 한다든지 일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항상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를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받죠? 처음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처음엔? 들어갔는데 예.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 100만 원 넘어가고 150만 원, 나중에 170만 원 정도 평균되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이제 국민연금 나오는 그 시기까지는 또 그 택배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텀을 계산해가지고 그 국민연금 나오는 걸 감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택배 일을 몇 년 하신 거죠, 그러면? 총? 저 6년 했죠. 6년. 그럼 지금은 안 하시는 거고?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 제가 이제 택배 하산을 했죠. 뭐, 저도 이제 6년 하니까 이제 했던 공부 이제 좀 심화도 좀 시키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나이가 이제 60 중반 다 돼 가니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내가 평소에 꿈꿨던 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70 이후에 하는 거하고 또 70 전에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그렇죠.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지금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가 이제 황금시대죠. 황금시기죠. 그걸 6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또 그 시간을 제가 확보를 했고, 그 다음에 대신 또 몸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체중이었고, 가체중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특히 은퇴하고 나면 가체중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게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깨져서 안 되니까 깨지니까.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에 둔감해지는 또 상황도 벌어지고 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면은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노년에 찾아오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아지죠.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근력도 괜찮아졌고 하루에 평균 한 17,000보를 걸었거든요. 그 하면서. 와, 17,000보요? 그렇게 막 심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걷는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게 오후 4시부터 예를 들어서 저녁 11시까지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. 그러면 한 7시간 일을 한 거잖아요. 그죠? 보통 7시간을 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거든요. 물량이 적을 때는 뭐 한 5시간 정도 끝날 때도 있고. 그래서 그러면 보통 한 15,000보에서 17,000보. 뭐 최소한 15,000보 이상 걷게 되는 거죠. 그걸 이제 거의 우리가 호흡하듯이 6년을 규칙적으로 하니까 이 몸이 이제 가체중이 줄어들고 근력 운동을 따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. 나이 들수록. 그 지금은 이제 한 8,000보에서 9,000보 정도 걷고 있고. 근데 이제 그만두신 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이 수입이 그렇죠. 이제 생겨서 이제 그만하신 거죠?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소한 300만 원 있어야 그죠 되겠다는 그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한 거죠. 근데 국민연금 300만 원이 안 되시지 않나요? 보통 한 27년 근무하면 한 200 정도 나오죠? 제가 지금 한 200 정도 되니까. 네.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부수익이 조금 있거든요. 또 와이프도 책을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맞아요. 찍고 네. 뭐 강의가 계속 들어오고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쪽 관련
그 강의를 맡다 보니까 수익이 좀 생기고 이제 300만 원 플러스 조금 더 벌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황에서는. 그 한 달 생활비는 정해져 있고, 근데 고정적인 수입이 뭐 국민연금 하고 이제 기타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긴 할 건데. 예.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들었던 개인연금이 또 따로 있거든요. 아, 개인연금. 제가 그 투자해가지고 노는 수익이 좀 따로 있고. 아, 투자하신 거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자동차를 그 지금 운행을 안 한 지가 지금 한 10년 됐고, 뭐 골프도 퇴직하고 나서 골프를 퇴직하고 몇 년 동안은 골프를 계속 쳤죠. 처음부터 끊을 수가 없으니까. 그 나중에 이제 골프도 완전히 끊었죠. 원래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, 그게 이제 직장 은퇴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항상 가지고 있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차피 그릴 거 이제 저는 웹툰 쪽으로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블로그나 네. 이거 맞아요. 보셨죠? 네, 맞아요. 웹툰 쪽으로 일단 처음에는 그 디지털 도구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제가 이제 그 웹툰 시작한 지도 한 3년은 됐네요. 그 웹툰 젊은 작가들처럼 그렇게 막 만화를 대량으로 그리고 그럴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이에 할 수 있는 그 시니어 웹툰 쪽으로, 원래 시니어 웹툰이라는 용어도 없어요. 근데 제가 그냥 시니어 웹툰 쪽이라고 이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그 만화처럼 그 장편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,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순발력이 빠른 사람들이 하는 분야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가지고 하나를 그리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선택을 했죠. 그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쪽 분야는 좀 힘들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시간을 그렇게 막 압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한 땀 한 땀 그리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림 쪽으로 지금.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림 그린 거를 좋아하셨는데, 근데 왜 그림 쪽으로 안 가시고 회사를 들어가신 거예요?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겠죠. 그 집에 이제 모친이나 부친은 뭐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, 모친이 제가 노트에 막 그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림 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되게 이제 좀 혼을 냈죠. 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안 들키려고 노트 뒤에다 살짝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발각이 났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내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. 중학교,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더 시간에 쪼달리잖아요. 그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 열기가 좀 남아 있었는데,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점점 시간을 할애를 못 하다가 이제 직장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떠나버렸죠. 그림 그리는데. 근데 그런 끼는 그대로 계속 속에 이제 항상 끼는 있었는데, 직장 다니면서 그 그림 그리기가 쉽습니까?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이제 그 끼가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. 몇 시에 그리세요, 그러면? 보통 하루에? 몇 시 정도? 몇 시간 정도? 제가 그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. 몇 시에 일어나요? 보통 한 5시 정도는 무조건 일어납니다. 그 전에 몇 시에, 예? 몇 시에 주무셔갖고? 제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일찍 주무시는구나. 계속 규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. 그게 뭐 결국 또 건강 관리하고도 연결되니까. 지금 그 나이가 60 넘어가고 은퇴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. 예. 하나는 약간의 그 돈이 있어야 돼요. 그쵸.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. 그죠?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. 시간? 네. 개인 시간? 네. 네. 시간이 없는데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. 뭐 시간 많지 않아요? 아니, 은퇴하면? 근데 그 자기 그 취미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게 참 안타깝죠. 그죠.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제가 없으니까. 그 택배 6년 하면서도 그런 분들 몇 분 만났거든요. 분명히 택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한 5살, 6살 많더라고요. 지금 그분이 체력은 건강은 좋고 해가지고 70이 됐어도 그 일을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,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저하고 저녁에 이제 그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일을 뭐
같은 직장에서 몇 년을 했으니까 이제 한 번씩 가끔 막걸리라도 한잔 하거든요. 왜 지금 먹고 살만하신데 왜 애들 다 키웠지? 뭐 전혀 문제 없는데 왜 이 일을 계속 하시냐고. 저는 6년 만에 그만뒀지만 그분은 10년이 넘었어요. 와, 70 넘으셨는데. 네. 어, 근데 진짜요? 저보다 일찍 시작하고 지금까지 일을 지금 현재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.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 네. 젊었을 때 막 그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자리 잡느라고 막 온신을 하다 보면 일 말고는 뭐 할 게 자기가 특별히 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온 세월이잖아. 그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있으면 뭐 취미 생활도 하면서 자기가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참 그걸 숨기고 살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반성하면서 늦더라도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안 하지.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그냥 취미가 돼버린 거예요. 돈 버는 게.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시간이 있는데 있어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이 한다는 그 일밖에 얘기. 없는 거네요. 돈은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도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일을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한테 지금 뭐 나이도 나중에 70 중반 넘어가고 80 되면 움직이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움직이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내가 해도 네. 자기 목표는 현금 뭐 10억이면 10억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취미생활이 이제 돼버린 거죠. 그걸 최근에 물어보니까 한 9억 정도 모았다 하더라고요. 아 9억을 모으셨는데도 택배를 계속 하시는군요. 집 있고 자동차 있고 다 있어도 다른 게 할 게 없어서. 그 취미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뭐 내처럼 그럼 내 웹툰 그림 그리고 싶다. 그것도 몇 년을 시간을 투자를 해야 그게 가능하지.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다고 이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취미라는 게 뭐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나도 해볼게 해도 오래 못 하잖아요. 이게 내 불꽃이 안에서. 그렇죠. 네, 그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돼야 그 재미를 이제 그때부터 느끼는 거거든요.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꿈꾸던 뭐 리모트 컨트롤 RC 비행기를 날리고 싶다. 그럼 RC 비행기 날리는 게 조종관 잡는 감각, 그 다음에 그 전기 모터를 안 하고 엔진을 사용하는 그 엔진의 특유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엔진을 그 자기가 조립해가지고 넣고, 그 다음 비행기 양력 공부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천여항해 하면서 또 막 쳐박고 하는 모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즐기는 거잖아. 그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? 자기가 평소에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기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또 하게 되는 그게 취미생활이 그냥 뭐 하고 싶다고 그냥 바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웹툰을 3년 이상을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게 그림 그리기네요, 지금은. 그렇죠. 저는 이제 웹툰을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다 내용을 입히거든요. 내용을 입힌다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동양 철학적 내용을 입히고 싶으니까 거기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? 이게 나를 찾는 어떤 가정에 이제 그런 좀 깊이 있는 나를 되돌아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쪽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 그 내용을 입히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동양 철학을 4년 동안 학부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컨텐츠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거죠. 그걸 이제 그림에다가 그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저 그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런 동양 철학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 막 주역 공부라든지 맹리학 공부라든지 이런 걸 막 한문으로 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단순한 그림 안에 그 어떤 느낌이 전달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웹툰 그 그림을 계속 그리니까 이제 지도하는 그 웹툰, 그게 제가 한양여대 그 웹툰과의 교수님 지도를 좀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보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은 당근 마켓에 내라고 하더라고. 그게 돈이 된다고. 그러니까 큰 돈은 안 되지만은 네네네. 내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. 내가 이제 거기다 계속 규칙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렇죠. 그다음에 계속 하면은 그걸 보고 그 내 이제 팔로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 팔로워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
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뭐 조금 그 부탁을 하면은, 왜냐면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하고 내 스타일의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입혀주고 뭐 가족 사진도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, 그런 이제 그 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층에서 웹툰 그리는 사람들은 뭐 1,000만 원을 벌고 뭐 1억을 벌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, 저는 거기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 대신에 이제 그분은 노동의 대가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은 그거는 저 이제 받으면 또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거니까. 근데 그걸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큰 돈을 바라고 하면 그거는 젊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, 저는 이제 지금 나이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, 일종의 이제 수익성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. 제가 그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성동구에 거주를 하다 보면은 성동구가 의외로 보면 도시 정원이 잘 돼 있는 구 중에 하나거든요. 저는 이제 정원 가꾸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더라고. 그 성동구에. 근데 그 성동구에서 자원봉사 하고 싶다고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교육 과정을 다 밟아야 돼요. 뭐 가지를 치는데도 알고 가지를 쳐야지. 그렇죠. 함부로 치면 안 되잖아요. 그럼 그 교육 이수 시간, 그 다음에 위탁 교육 이수 시간 다 해가지고 이분은 성동구에서 성동 구민이어야 되고. 일단 구민이어야 되고. 그럼 이제 그 하면은 나중에 자격을 줍니다. 이분한테는 성동 마을 정원 몇 기 그 이수한 사람으로 이제 자격을 주면은 그 구청 녹지과에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연락을 주죠. 연락을 주면은 이번에 나와서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. 그럼 이제 뭐 최저임금은 또 지급이 되죠. 또 나가면. 그럼 저는 이제 교육받은 걸 실수하면서 정원에 대한 어떤 그 실습 경력도 쌓이고 하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또 저 일본에 있는 아들 집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정원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뭐 이론만 알고 실습이 안 돼 있으면 또 곤란하잖아요. 그럼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약간의 수익성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. 수익 파이프라인. 아까 그 은퇴하면 중요한 세 가지: 돈하고, 아까 그 말씀하셨다. 건강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자동적으로 이제 생기는데,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70 이후에도 아직도 그 일을 하신다는 분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일 말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그 뭐 돈하고 건강하고 시간,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은퇴 이후에 항상 그 따라다니는 거예요. 돈하고 시간은 있는데 건강이 안 되면 또 할 수 있습니까? 그거 안 되지. 그렇죠. 그 일단은 제일 먼저가 건강인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. 건강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지.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게 자기를 안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. 그렇죠. 퇴사를 하실 때 자발적이셨어요? 그 나오게 된 계기가? 제가 그 2013년 12월 말부로 이제 그때 사장님, 저 임원들 한 10명 이상이 같이 이제 동반 사퇴를 했거든요. 그때 이제 그 하는 이유가 이제 책임을 지고 회사가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. 근데 우리 국내 정치라는 거는 뭐 외국 회사 동종 업계 글로벌한 그 마켓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시기니까 뭐 그때는 뭐 책임지고 이제 뭐 놓을 수밖에 없죠. 새로운 또 물갈이를 해가지고 회사가 또 존속할 수 있도록 또 책임을 져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. 근데 실제로 이제 회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. 그럼 뭐 제가 다시 만약에 그때 당시로 그 50대니까 되돌아가라면은 정말 그때 정말 실적이 이런 데 되게 연연했거든요. 그 실적이 안 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. 근데 기관 산업이라는 거는 그 마켓 그 업 앤 다운이 되게 심한 산업이에요. 내려갈 때는 10년 이상 내려가다 올라갈 때는 또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. 근데 내려갈 때 적자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막상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놨어야 되는데 못 늘렸을 때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.
지금도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로 50대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에 저는 실직에 연연했거든요. 절대 실직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야 될 길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. 당당하게.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정말 당당하지 못했던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왜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처신을 못했는 그게 항상 제가 이제 그 퇴직하고 나서 저 스스로한테도 이제 그런 자책을 많이 하죠. 당당하게 얼마든지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해줘야 되거든. 그렇죠.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적 커버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적을 어떻게든 그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시기에 그 본인한테 스스로 체면을 걸기도 하고 그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.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도 그게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. 그 만약에 다시 50대로 가면 분명히 저는 어차피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그 사람이 살다가 영원히 그 회사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렇죠. 때가 되면 또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는 후배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가야 될 때면 나가야 되는 거고. 그럼 당당하게 내가 그 소신껏 이야기를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.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좀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됩니다.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그 알고 있으면은 그거 당연히 설득을 시켜야죠. 그 퇴직하고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?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씀씀이를 그 줄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700에서 한 900을 쓰던 씀씀이가 갑자기 그 이후부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한 400~500원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 300 최소한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300까지는 가능하다. 그럼 300을 빨리 낮춰야 된다고. 그 나머지 금액을 그 다음 추운 시기를 대비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걸 이제 씀씀이를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700, 800 쓰는 씀씀이를 계속 유지를 해버리면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죠. 내놈 차 없이는 못 살겠다.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에는.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차를 없앤다? 이 말이 안 되지.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사는데 이런 식으로 또 시작하잖아.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안 친다. 내가 지금 골프 뭐 거의 핸디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한 달, 두 달, 석 달 안 치면은 이게 뭐 핸디가 금방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90, 100 뭐 순식간인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접대를 만나든지 하더라도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적어도 골프 핸디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다. 뭐 이런 식의 온갖 그 상황이 얽매여 버리잖아.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인정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8, 900 하시다가 300으로 낮추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?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낮추는데.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걸렸죠. 그리 하는데 그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걸렸죠. 그러고 또 아내도 저를 아주 심각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. 관찰을 했어요? 어떻게 관찰을 했어요? 퇴직 후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리고 또 아내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을 하잖아요. 얼마만큼 그 당사자들이 자각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한 2년 걸렸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. 그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지.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동종 업체 비슷한 업체를 만들어 내가 뭐 그래도 그거 가면 뭐 알아주겠다는 이제 이런 신비한 착각을 하는 거죠. 내려놓는 게 이제 힘드시니까.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큰 곤란을 당하죠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를 안 하고도 2년을 견딘 거고 그분은 2, 3년 안에 이제 왕창 또 상황이 심각해지죠. 그러다 이제 부부 관계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게 다 얽혀버리고 더 심각한 거는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요. 자식들이. 아버지, 엄마가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줘야 직장에 갔을 때도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. 근데 이제 부부가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면은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잖아.
그럼 그 제일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겠어요. 금방 알지. 항상 그 불안해하고 애들이. 그리고 또 부모가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때 부모 마음은 또 편하겠습니까? 그 이제 최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관찰을 하셨다고 그래갖고 그게 관찰을 이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퇴직했을 때 아무래도 그 와이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, 그죠? 그쵸. 예, 그리고 또 저는 산에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등산. 예, 등산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공부하고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죠. 그 제가 직행 다닐 때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. 토요일 일조차도 골프를 쳐야 되니까. 그러니까. 그럼 뭐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주중에도 제대로 된 시간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였거든요. 저는 이제 어떻게든 실적을 쌓아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꼭 그 고객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직종이니까 아무래도 집에 일찍 들어올 수가 없죠. 평일에도. 그러다가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집에 같이 있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그 아내는 집이 자기의 영역인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고 자기 영역의 일부분을 차지해버리잖아요. 그게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. 그 뭐 남편이 없을 때는 뭐 자기가 피곤하면 가서 잠도 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업주부로서의 그 다른 사람 눈치 없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갑자기 가서 뭐 낮잠 자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밥을 또 거의 그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몇 번 있겠습니까? 점심 안 먹지. 저녁은 뭐 거의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지. 지금 저도 씀씀이가 되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뭐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생활 씀씀이가 커진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면 이제 소비 습관을 줄여야 되는데 좀 미래에 퇴직할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소비 습관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이거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시겠어요? 사람마다 그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그 독립시키는데 늦게 뭐 60대 후반까지도 자식 교육시키는데 돈 투자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거의 정리가 되더라고요. 자식 밑으로 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이제 뭐 그때부터는 제가 좀 썸썸이라는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300만 원이라는 그 데드라인을 그 물론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. 저는 금금 전략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아내가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고 이제 아내는 바뀌고 싶은데 남편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. 비슷하게. 소장님 어떤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? 마누라가 먼저 바뀌었고 그만큼 저는 이제 세상을 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그 편하게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죠. 보통 남자들이 바뀌고 싶은데 아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죽음도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안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집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면 또 축소를 가감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소장님도 축소하셨나요? 저는 처음에 이제 37평 아파트를 줄여가지고 빌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살았네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사는 37평 아파트로 다시 되돌아왔죠. 그게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를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마이너스를 계속 발생시키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죠. 그게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.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자기 체면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욕심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가 분명히 많거든요. 특히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 대부분 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 외국 그쪽이 퇴직금이 거의 뭐 4, 5억 정도 맞아요. 퇴직 금액이 규모가 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대부분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 끝나는 게 이제 문제는 이제 아내하고의 관계, 자식과의 관계 뭐 이런 가지고
문제가 되죠. 어쨌든 소비습관을 현실에 맞게 퇴직하고 나서 그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현실을 정확하게 또 직시하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.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생각이 좀 같아야 이게 소비습관을 같이 줄이자. 지금 계속 제가 그 이야기잖아요.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. 물론 저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자식들하고 이야기하기까지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최소한 아내하고 근검 전략 모드로 가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. 근데 내는 가고 싶은데 아내가 안 간다는데 아내가 또 깨인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 뭐 우리 일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남편을 설득시키는데 남편이 현실적인 감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뭐 그래도 내가 골프는 쳐야 안 되겠네 이래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달라지죠.